네. 그래서 뭐, 예, 그냥 뭐, 딱 하나 그냥 하고, 그냥 끝날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뭐, 방송국의 DJ는 아니지만, 예? 예,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예, 오늘은 뭐, 털 내용이 많지도 않고 해서,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뭐,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라디오 DJ가 사연 소개하는 것 같네. 이거 뭐, 배경음악이라도 깔아야 되나 모르겠네.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일단 좀 사연을 읽어보게, 이 사연이 맞나? 예. 갑자기 쑥스럽네. 목소리 깔고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참치 매니아님께서 이분은 참치를 좋아하시나 보다. 참치. 저도 참치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렇게 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의 유가 대비 항공주의 주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점에 대한 신털남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또, 고견까지 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란에 이어 미국마저 석유 수출을 재개할 경우의 유가와 항공주 전망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나름대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의 유가 대비 항공주의 주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진토방에서 업종 털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산업 업종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항공주는 일단 지금 환율이 어떤지 환율하고 기름값, 유가 그게 어떤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두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냐? 여행객 수요가 지금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화물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건 여행객 수요죠. 아무래도 그게 비중이 크니까. 근데 하긴 또 이 화물 수요에 대한 것도 완전히 무시는 못해요. 여행객 수요가 조금 좀 줄었어도 화물 수요가 늘어나면, 즉 화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신문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물 수요가 지금 현재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적죠. 수출 안 된다고 한국경제에서도 몇 번 기사 났잖아요. 한국이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아실 게 화물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출이 그만큼 지금 많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특히 수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예?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환율하고 유가, 기름값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참치 매니아님께서도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좀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참치 매니아님께서 그랬잖아요. 작년과 올해 유가 대비 항공주 주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기름값 중에서도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그죠? WTI라고 부르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자 일단 작년 2014년도를 보면 먼저 WTI 기름값의 변화 추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연초,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3일자
1월 3일날 WTI가 93달러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갔고 2014년 6월 13일날 고점을 찍었어요. 이때가 몇 달러냐? 106달러까지 갔습니다. 약 11% 정도가 상승한 거예요. 한 5개월 동안에. 그러다가 6월 13일날 106달러 고점 딱 찍고 2014년 연말이죠. 12월 26일까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54달러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대략 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WTI 기름값이. 엄청 빠졌죠. 이때 그러면 그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항공주 주가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 그래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도 1월 잘 들어보세요. 2014년도 1월 3일 WTI가 93달러 할 때 이날 종가가 29,258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고점 사상 최고가를 WTI가 유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6월 13일 날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6월 13일 날 대한항공이 32,488원이었어요. 종가가. 그러니까 거의 11% 주가가 올랐어. 오히려 기름값이 11%가 올랐는데 주가도 덩달아서 11%가 올라버렸어. 희한하죠. 그리고 2014년 12월 26일 날 WTI가 반토막이 나갖고 54달러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대한항공 주가는 어떻게 됐냐? 이날 또 올라서 44,125원 계속 올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티웨이 홀딩스라고 있잖아요. LCC라고 흔히 부르는 그 저가 항공사 대표 주작격이죠. 티웨이 홀딩스도 똑같아. 2014년도 연초 1월 3일 날 2,766원 하다가 WTI가 또 사상 최고가를 찍은 2014년 6월 13일 날 5,850원으로 2배 이상 또 올라서. 그러다가 WTI 헷갈리시나 이거? 이거 원래 그 판소를 하면서 딱 해드리면 더 알텐데.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WTI가 또 반토막이 난, 그래서 완전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연말 2014년 12월 26일에 TBA 홀딩스 주가는 9,890원을 찍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던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다른 건 다 빼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공주의 주가는 유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즉 기름값이 떨어지면 주가는 보통 많이 오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 것만 놓고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대형주인 그 대한항공이나 중소형주인 티웨이 홀딩스나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차이는 좀 있지만 그 등락의 폭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많이 오른 티웨이 홀딩스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핵심 포인트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유가가 그러니까 빠진 즉 2014년 6월 13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WTI가 배럴당 106달러 찍었을 때, 그때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서 유가가 기름값이 쭉 빠져가지고 2014년 12월 26일 날 바닥인 54달러 찍었을 때, 그러니까 약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왔어요. 기름값이 거의 반토막. 이때 티웨이 홀딩스 주가는 78%나 올랐습니다. 약 80%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죠? 근데 우리 참치 매니아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한 8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2015년 올해 들어서는 이만큼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뭐냐? 다 빼고 핵심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 2015년, 그러니까 올해 또 6월 달이야, 이것도. 응? 올해 6월 2일 날, 61달러였어요, WTI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사상 최고가였어. 올해 2015년만 놓고 보자면. 그러다가 이게 또 다시 쭉 빠져가지고 2015년 8월 24일 날 사상 최저가를 제일 싸 완전 바닥을 기록한 게 3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2015년 올해 6월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올해 8월 24일까지 또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61달러 하던 게 3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대충 계산하면 거의 반토막이 또 났어. 그래서 이게 뭐 데자부 현상도 아니고 뭐죠 이게. 그러니까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반토막이 났었는데 올해 2015년 6월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또 반토막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2014년 6월 달에 106달러 하다가 WTI가 올해 2015년 올해 6월 달에 그러니까 1년 만에 또 61달러가 됐고 여기서 올해 8월 달까지 또 반토막이 났다. 그럼 보세요. 그 반토막이 난 그러니까 유가가 가장 많이 그 빠진 그 기간만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보면 2014년 6월 13일부터 작년 2014년 6월 13일부터 작년 2014년 12월 26일까지 반토막이 났을 때 뭐가 유가가 TVA 홀딩스 주가는 78%가 상승 뛰었어요. 근데 올해 똑같이 반토막이 난 기간 올해 2015년 6월 2일부터 올해 2015년 8월 24일까지 또 유가가 또 반토막이 났는데 TVA 홀딩스 주가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빠졌어요. 예?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어. 그렇다고 뭐 주가도 똑같이 반토막 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TVA 홀딩스가 2015년 올해 6월 2일 날 9,820원이었는데 종가가 그 반토막이 난 WTI가 반토막이 난 올해 2015년 8월 24일 날 종가는 9,120원. 그러니까 사실 뭐 왕창 빠진 건 아니고 조금 빠졌네. 조금 한 700원 정도 떨어진 건데. 그죠? 그럼 이런 것만 보면 그 우리 질문 주신 참치 매니아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 작년과 올해 똑같이 유가 기름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항공주 주가는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야죠.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려야죠. 뭐냐면 자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 그래서 신털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그 신문을 계속 이렇게 그냥 주야장천으로 그냥 미친 듯이 제가 털어드리는 이유가 준비를 하셔갖고 미리 들어가시라는 뜻이에요. 미리 들어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말한 큰 수익이 무슨 뭐 10배, 20배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물론 대박 진짜 좋지만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더라도 예? 최소 50% 이상이라도 수익을 나는 걸 제가 큰 수익 날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 이상만 나도 어딥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는 준비.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식상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그러고 기회가 잡는 거는 둘째 치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기회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미리 들어가야지, 미리.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항공업종, 그러니까 유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어제 제가 했지만 부동산 관련 주식 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올해 바이오 열풍 불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 됐건 좀 저급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첫 바다에 들어가야 돼. 첫 바다에.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처음 딱 들어갔을 때만큼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내요.
자, 보세요.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항공주 주가가 똑같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기름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그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히 이 탐욕과 공포의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다. 근데 탐욕도 마찬가지고 공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공포는 내가 처음 겪어보는 거, 내가 처음 당해보는 거에 뭐랄까 그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한 번 당하고 이미 한 번 이걸 경험을 했어. 근데 똑같은 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경험을 해. 그러면은요 파급 효과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작년 2014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달만 해도요 100달러가 넘었었어. WTI가 106달러 최고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만 해도 1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유가가 빠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어? 처음에 한 2, 3년 전에 그 미국에서 세일가스 막 얘기 나올 때 다 비웃었다고. 아이 그래 봤댔자야. 그래 봤댔자 뭐 유가가 빠져 봤댔자 뭐 얼마나 빠지겠어. 다 이런 생각 아니하게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 얻어 맞은 거죠. 그러다 이게 처음으로 100달러대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6일 날 54달러까지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갔잖아. 이거 완전 쇼킹이었어. 쇼킹 그 자체거든. 쇼킹. 그러니까 처음 겪어보는 거야. 처음 겪어보는 거. 처음으로 한 방 얻어 맞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 우왕좌왕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여기에 항공주는 어마어마한 반사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처음으로 한번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물론 항공사한테는 호재지만. 응? 그러니까 이때는 막 그래서 막 TVA 홀딩스 같은 경우에 78% 거의 80%가 막 급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사람 그 유가 기름값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 심리적인 마진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심리적으로 별로 타격 안 받는다. 그 마지노선이 있다고. 근데 그게 작살이 나버리고 깨져버리면은 쇼크를 받게 돼 있죠, 사람이. 그럼 이게 혼란에 빠지고. 그게 100달러, 한 80달러, 90달러였어요. 그 마지노선이 작년에. 근데 그게 깨져갖고 50달러대까지 치고 내려갔잖아.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예를 들면 나는 뭐 삼계탕을 되게 좋아해. 아니면 나는 뭐 스파게티를 피자를 뭐 환장을 해.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한번 먹을 때나 행복하고 그러지. 한 달 동안 피자만 처먹어봐. 피자 쳐다보기도 싫을걸? 똑같은 거야. 그리고 매도 마찬가지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왜 싸움 잘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러잖아. 난 합기도에, 태권도에 다 합치면은 십몇 단입니다. 아유, 지랄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 전교에서 짱 먹고 이런 애들 보면은, 걔네들이 태권도 1단, 2단, 3단 단증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걔네들 왜 싸움을 잘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한테도 허구한 날 뒤지게 얻어맞고, 형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내성이 생겨. 맷집이라고 하잖아, 맷집. 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잘하는 거야, 걔네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가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반토막이 났잖아. 100달러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근데 올해 2015년도에도 똑같이 무너졌어. 반토막이 또 났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6월 달에 61달러 하다가 올해
8월 24일 날 38달러까지 내려갔다. 거의 또 반토막이 두 번째로 또 반토막이 났어. 내성이 생긴 거야 이제. 작년에 내가 한번 경험해봤어. 아유, 또 반토막 났네? 작년만큼 별로 그렇게 쇼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도 했고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평소에 미리 준비하셔갖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저속하게 표현해서 첫 바다에 들어가야 돼. 첫 바다에. 그래야 파급 효과가 커진단 말이죠. 응? 예,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좀 싶고요. 예, 답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보기엔 그래. 그럼 이란에 이어 미국마저 석유 수출을 재개할 경우 유가 그러고 참 하나 빼먹었다.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공주 하면은 일단 유가, 환율 그 두 가지 먼저 빨리 체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식 투자가 또 어렵습니까? 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유가 환율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면 항공주 주가는 움직이고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 어떠한 경우도 100% 그렇다고 할 수는 또 없어. 예.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뭔가 또 변수가 생기고 또 뭔가 복합적인 이유가 발생하거나 뭔가 또 악재가 다른 데서 터져버리면 그 유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항공주들이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상쇄돼 버리거든. 그 이익을 갉아먹는다고. 다른 데서 또 악재가 터져버리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환율은 또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아진 거, 그 이득 본 거, 비용이 절감된 거, 그거를 환율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쉽게 얘기해서 환차손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다 까먹어 버리면 똔똔이야. 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환율이 낮아요. 제가 말하는 환율은 달러 원 환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거의 1200원에 근접해 있잖아. 계속. 제가 보기엔 당분간 그 상태 계속 유지할 겁니다. 더구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금리까지 동결시켜버렸다 또 다시 또 올해 안에 꼭 올리겠다 그랬다가 또 다시 또 아까 제가 한국경제신문 말씀드렸죠. 딜레마에 빠져갖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헷갈려갖고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 환율 때는 유지할 거예요. 당분간 연말까지도 계속. 어쩜 내년 초까지도 고환율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언젠가는 올리겠죠 반드시. 근데 진짜로 이제 올려버렸다. 그럼 올리고 난 이후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겠냐. 그래도 당분간 달러는 강세 계속 갈 거예요. 당분간은. 응?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영향도 없잖아 또 있죠. 응? 환율이 고환율이잖아. 그러니까 유가 WTI 유가 빠진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또. 응? 그럼 올해 또 메르스 터지는 바람에 또 여행객 수요가 갑자기 또 줄어버렸죠. 누가 비행기 타겠어? 무서워서.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또 더 못 갔던 거고 그 이유도 또 하나 추가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글쎄요, 근데 유가와 항공주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정말 어려운 게,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거를 어떻게 100% 다 정확히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유가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변수도 너무 많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배배 꼬여 있어갖고, 이게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생각을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유가, 기름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일단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자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냥 쉽게 그걸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보자.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유가가 오르려면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그렇게 접근을 해본다면 좀 쉽겠죠, 예측하기가. 그래서, 그럼 일단 공급을 먼저 생각해보자.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왜 저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가장 큰 원인,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공급 과잉이야. 어? 공급이 넘쳐나죠? 수요는 줄고 있는데. 그럼 그 공급 과잉의 가장 1등 공신은 어디야? 미국이잖아. 세일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럼 이게 좀 가닥이 잡혔죠. 예? 그럼 유가가 반등 다시 오르려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선무가 지금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왜? 지금 공급 과잉 때문에 저렇게 유가가 빠지니까. 그럼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급이 줄 일이 거의 없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늘어나지는 않으면 다행이야. 응?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 첫 번째. 첫 번째, 오펙이죠, 오펙. 오펙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석유 수출국기고, 오펙이 뭔지는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아시죠? 예. 중동의 산유국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 근데 이 오펙에서 아직도 이제 감산을 안 하고 있죠. 시장 점유율 뺏기지 않게. 원래 이게 감산을 해야 정상이거든, 원래는. 예? 제품 가격이 저렇게 계속 떨어지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산량을 줄인다고.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오펙은 지금 반대 거꾸로 가고 있어. 시장 점유율 뺏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미국의 세 업체를 고사시켜 다 죽여버리려고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고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럼 이 오펙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서 갑자기 감산에 들어갈까요? 저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정을 하고 지금 하는 건데.